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특별 네. 게스트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김풍 작가님 모셨는데요. 네네. 김풍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이 육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모셨는데, 물론 뭐 저도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김풍 작가님도 요즘에 엄청나게 육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실 저희 만나면 하는 이야기의 거의 90%가 육아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서로의 이제 아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어제는 뭐 개펄간이 너무 좋았더라, 이제 이런 음. 육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또 이번에 특별히 육아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 네, 그럼에도 육아라는 그럼에도 책을, 육아. 네, 출간을 해서 그럼에도 육아라는 제목이 너무 육아가 힘들다라는 걸 너무 그 제목이 드러냈어요. 힘들죠.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육아라는 그러니까요. 말 자체가 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예. 해야죠. 네, 채찍 예. 맞아가면서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럼에도 육아를 한다,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에서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겸사겸사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모시게 네네. 되었고요. 저희 뭐 만나면 사실 육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김풍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말씀도 막 하시거든요. 지우야, 내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쾌락은 다 가짜 쾌락이었던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이게 아니, 좀 과장하면, 아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맞죠. 가짜 쾌락이라기보다는 말초적인 쾌락, 말초적인 네. 쾌락이 탐닉했죠. 네, 좀 아이라고 전처적인 쾌락으로 네. 넣어보셨는데. 이제 또 그런 얘기 좀 해보면서 네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네. 또 어려움도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해보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뭐 한 2년 정도 하신 이제 거? 두 돌. 두 돌 됐죠? 정도. 네, 2년 정도 육아를 하시면서 어떠세요? 요즘 좀 좋으세요? 아 너무 좋죠. 어, 지금 너무 네, 좋고 네. 이제 어린이집을 음,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음. 적응도 좀 빠르게 잘하고 있고. 어린이 처음 보낼 때 눈물 나지 않으셨어요? 막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빠빠 이러면서. 아이가 눈물을 흘렸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제가 애입니까? 아니 눈물은 애가 흘려야죠. 아니 어른의 눈물이 더 진정한 눈물이죠. 제가 왜 네. 눈물을 흘리죠? 음,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네. 실컷 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마치 세상에서 이 부모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누구의 품에도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시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우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렇죠. 우주에서 이 아이가 벗어나서 뭔가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아, 사실 그 첫 느낌이 이 어린이집에 갈 때 이제 내가 모르는 이 아이의 세계가 생기는구나. 사실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제 아이의 비밀과 아이의 세계가 생기는 첫 순간인데, 저는 이 아이를 딱 놓고 어린이집에서 나올 때 뭔가 왠지 모르게, 저도 사실 눈물까지 안 났는데 네네. 뭔가 아이를 두고 나오면서 눈물이 날 땐 이럴 네, 때죠.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네. 너무 지금 바빠. 일이 너무 바쁘고 음.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어린이집 네, 네. 그럼 제가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냥 얘한테 이제 네. 빠르게 이제 슬슬 어린이집을 가야서 음. 더 이상 과잉 보호 받지 않으면서 집에서 음. 집에 사실 과잉 보호를 받거든요. 네.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죠, 과잉 보호를 좀 그렇죠, 받잖아요. 그래야죠. 걔가 또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이제 좀 사회의 좀 쓴맛을 네. 좀 봐야 된다. 네네. 라는 생각에 그런 개념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웃음이 났습니다. 드디어 네. 너도 한번 무시당해봐라. 왜냐면은 네. 이제 그 저희 아이가 다니는 이제 어린이집은 아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어를 하기가 아무리 네. 봐도 집에서 1대1로 맨투맨으로 맨투맨도 아니죠. 심지어 지금 한 3명이 마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장모님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약간 좀 방임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저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우리가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면, 네네. 너무 오냐오냐하면 또 이제 아이가 적당한 성장 못할 수도 있고, 사실 네네네. 이 아이를 결국에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린이집과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럼요. 또 이제 또 새로운 타인들과 그럼요. 경험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년 하나씩 넓어지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는 정말 이제 제가 다 케어하고 돌보고 그래야만 됐던 시절이 있었다면, 네네네. 사실 뭐 지금은 이제는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재밌어하는 이런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해 한 해 이 아이가 세상으로 걸어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언젠가는 네. 조만간 멀지 않아서 놀이터에도 내가 따라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비밀도 생기겠구나. 그쵸. 세상으로 걸어 나가면서 어른이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뭐 어떤 인생을 배우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도 이렇게 컸겠구나. 나도 얼마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바지끄댕이 잡고 매달리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 과정이 뭐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맞습니다. 속에서 되게 애틋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거는 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요즘에 그 담임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얘의 그 상황 보고를 써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같이 보내주세요. 저는 어린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놀라워요. 왜냐면은 아이가 오늘 뭐 어떻게 했고 뭐 했고 막 상태 보고를 다 해주시고 맞아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알림장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데 약간 그 묘한 기분이 들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얘가 얘 위주로 찍어주시죠. 선생님은 얘한테 보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죠. 이제 주인공이에요. 사진의 가운데에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사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사이드에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걔가 거기서는 이제 그 친구 그 아이가 주인공이니까. 아 뒤통수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뒤통수는 약간 이제 약간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사진인데 이제 뭐 밥 먹고 뒤에서 이제 막 예. 뭐 이렇게 먹는 사진들 내가 이런 게 찍혀 있거든요. 예. 그걸 볼 때 뭔가 좀 뭉클해요. 아 항상 이제 우리에게는 주인공이었던 아이 그렇죠. 부모에게는 항상 서포트라이트를 받던 아이가 맞습니다. 10명 중 한 명이 되는 그렇죠. 순간인 거죠. 그렇죠. 그냥 원오브 댐이라는 어떤 그 모습일 때 뭔가 그게 되게 느낌이 거기서 약간 뭔가 좀 이상하게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 느낌이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자기 중심성. 우리도 이제 우리의 우주를 갖고 살아가면서 네. 우리 아이가 어쨌든 간에 처음엔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쵸. 뭐 모든 부모에게 자기 아이가 제일 소중한데 그 아이가 나이가 제일 소중한 그 마음은 약간 부모의 이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나의 마음이 네. 이제 되게 중요했던 건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서 여러 명의 아이들 중 하나가 되면서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나와 아이만 있던 그 우주가 아니라 모두 그쵸. 함께 살아가는 우주이고 그 맞아요. 속에서 우리 아이도 한 명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쵸.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애틋함, 뭉클함도 느끼게 되는 그게 더 뭉클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 사진 보세요 하고서 저희 아이가 같이 사진 보고선 찍었으면은 괜찮아. 근데 얘는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찍혔단 말이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뭔가 다른 거 하는데 찍힌 그 모습이 네.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다른 어딘가에서 네. 찍힌 모습으로 봤을 때 느낌 같이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아이들이 다 같이 찍는 예를 들면 졸업사진 이런 느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얘가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밥을 먹고 있구나. 그냥 이런 모습에서 그냥 찍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냥 거기에서 그래도 적응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약간 대견함인지 뭔지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 복합적으로 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목도 못 가누고 모든 걸 이제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엄청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부모도 아이에게 되게 의지를 하는 거죠. 뭔가- 집착이죠 집착. 의심이 집착. 네, 뭐 집착. 사실은 뭐 의지를 네, 할 게 네. 뭐 있나요? 얘가 무슨 의지할 게 있어. 그냥 뭔가 집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의미를 자꾸 네. 크게 부여하고. 네. 네. 사실 저는 좀 덜한데 네. 저희 처가 아, 상당히 네. 집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삶의 근거라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연약하고 부질없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인생의 의미라는 게 결국에는 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 뭐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는 거고. 그렇죠. 내 얼굴이 조금 더 예쁜 거, 뭐 잡티를 없애는 거, 잘생긴 거, 뭐 옷을 유행에 따라 입는 거. 그런 것들에 이제 막 모습들을 몰입을 하면서 간신히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다가 이 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 그런 오히려 인생의 의미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돌보면 되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뭐 핫플레이스 찾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면서 뭔가 복잡하게 살지 않더라도 삶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 그쵸. 아이를 위해 내가 살고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이 아이가 건강히 크는 것만으로 정말 이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삶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그렇죠. 이 아이라는 존재에게 뭔가 되게 실존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 또 좀 일어날 법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네. 공책이 생긴 거죠. 쓸 공책이 생긴 거죠. 공책. 아. 예, 뭐 네. 공책 사실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떠다니던 어떤 뭐 수많은 잡념들이 괜찮은 공책 하나가 주어져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느낌처럼 이제 이 아이한테 뭔가 내가 쓸 수 있겠구나.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겠구나. 물론 내 이야기가 많이 지워지겠죠. 이 공책에서는 그렇죠. 많이 지워질 텐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일기장을 쓰고 다시 안 보잖아요. 다시 모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옛날 썼던 거 사실 왜 썼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근데 이상하게 쓰게 돼요. 맞아요. 그냥 그날 정리를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나의 생각을. 음. 그러니까 쓰게 되는 것처럼 그냥 아이라는 공책한테 내 생각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런데도 그 자체가 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한테는. 생각을 쓴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어떤 행동도 그렇고 뭔가 아이한테 계속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뭐 행동도 그렇고 음.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모의 어떤 피드백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저는 다 뭔가 쓰는 느낌이에요. 약 혹시 주입식 육아를 하시나요? 근데 뭐든지 사실 네. 주입식 아닌가요? 아. 사실은 주입식이라는 말이 저는 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고 아닙니까? 주입식이라는 것만큼 우리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메커니즘이죠. 혹시 예.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와 진짜 인간 되기까지 배우고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숟가락 쥐는 법부터 네, 뭐 그쵸. 화장실 가는 방법 그렇죠. 뭐 걷는 법, 그렇죠. 뛰는 법, 그렇죠. 뭐 먹는 법, 그렇죠. 뭐 보는 법, 누르는 법 그리고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달력 보는 법, 시계 보는 법 맞아요. 뭐 그림 그리는 법, 색칠하는 법 배울 게 너무 진짜 배울 게 한 몇억 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부모로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는 네네.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가 더 공책 같다 이런 느낌이 이런 비슷할까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네.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관점으로 아이한테 주입하게 되잖아.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네네. 예쁜 거야. 그렇죠.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뭐 이런 거를 우리도 그렇게 주입식으로 받아 배워왔고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는 일종의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 얘가 사회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한 것이 결국 목적이니까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주입시켜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것이 꼭 아름다운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건 나중에 스스로가 깨우치는 거고 일단은 네. 지금은 막 때려 넣어야죠. 막 주입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부모가 어떻게 보면 뭐 엄마든 아빠든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삶의 의미가 생겼다. 삶의 기준이 생겼다라 네네네. 아이에게 때려 넣는다.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조금의 차원이 다른 얘기 같긴 이거는 한데 이제 다른 주제의 이야기죠. 조금 예. 주제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네. 저는 또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네. 그 말씀하신 그 네네. 주제에 네. 따르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미가 많이 됐죠. 아,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너무 공감되죠. 목표점이 생기고 그리고 심플해지죠. 삶이 진짜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보다 결혼을 하면은 더 정돈되고 그냥 결혼했을 때보다 아이를 가졌을 때 더 정돈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예를 들면은 혼자 살 때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수많은 가지수를 열어놓고 맞아요. 살게 된단 말이에요. 쟤랑 사귈까? 부터 해가지고 오늘 헤어질까? 예. 내일 헤어질까? 쟤랑 만나는 더 좋을까? 아니.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렇죠. 제주도 가서 살까? 예. 네, 그렇죠. 네. 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뭐 저기 살아볼까? 저기 살아볼까? 다 하게 네.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애 키우기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도 잘 살거든요. 물론 직장을 제가 이제 뭐 만약에 뭐 공무원이라거나 뭐 그런 직업이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위주로 하겠지만 저같이 이제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아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좀 좋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뭐 선택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인간은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선택을 못하게 되면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선택할 게 너무
많죠. 무한 선택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그쵸. 뭐 TV를 하나 보려고 하더라도 볼 게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선택할 게 많고 누군가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맞아요. 사실 어플만 켜면 소개팅 상대가 100명씩은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랑 결혼할지 어떻게 정하겠어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괜히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벤츠 그 다음에는 포르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요즘에 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속도 위반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예, 오히려 예. 그거를 안심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아. 선택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는 선택 당했다 이거죠. 아이한테 내가 점수 당했으니까 아이가 나오면 오히려 무한한 그 바다에서 해방되어서 반대로 해방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내가 여기 집중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이제 삶이 안정화되는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기회 비용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그래야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왜 독서실을 가느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독서실 가세요? 가끔 가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네. 책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요 너무 갖고 놀 게 많아요. 그렇죠. 서랍도 한번 열어보고 인터넷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켜봐요. 음. 사이트가 막 수십 개 창을 띄워놓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보통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되면은. 그러면 이게 훨씬 기회비용이 줄어드니까 어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운전할 때 오히려 뭔가 이제 영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할 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하세요? 아니 저는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더 잘 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이럴 때도 음. 기차를 타고 어디 먼 그 목적지로 갈 때 네네. 그때가 정말 잘 써줘요. 할 게 없잖아요. 이거밖에. 근데 그건 진짜 공감돼요. 맞아요. 기차 네. 타서 오히려 기차만 하더라도 휴대폰이 되는데 비행기 타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정말 거기서 그때 글 많이 쓰고 책 그렇죠. 많이 읽죠. 네. 맞아요.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뭔가 이렇게 더 심플해지고 더 이게 뭔가 제약이 많아지면은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더 하고 싶고 내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 약간 우리 시대의 화두가 이 디톡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면 디톡스가 된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랑 같이 이렇게 공원에 가서 한 3시간 동안 땅 파고 있으면 네네. 그런 디톡스가 없거든요. 휴대폰 디톡스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휴대폰 계속 뭐 SNS 보고 뭐 뉴스 보고 쓸데없이 그 뉴스 봐봐야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온갖 걸 보다가 뭐 쇼츠리스트 보다가 이 아이랑 같이 피부를 접촉하고 아이를 씻기고 맞아요. 또 같이 땅 파고 특히 저는 요즘에 봄이 왔잖아요. 예. 이 봄에 제일 좋은 게 저는 갯벌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음. 갯벌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그렇죠. 근데 봄에 딱 가면 이 발바닥은 시원하면서 그러네. 뭔가 이렇게 해변에서 놀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근데 이 갯벌에서 놀다 보면 아이랑 개 잡다 보면 한 20마리 때 잡을 때쯤 되면 한 3시간 지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디톡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육아라는 게 우리가 그럼에도 육아지만 그럼에도 육아지만 꼭 그렇게 우리가 미디어에서 비추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실제로 좀 느끼면서 많은 것들 좀 좋은 것들도 잘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예, 저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애를 재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애를 재울 때 이제 핸드폰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그럼 애도 안 자요. 음. 옆에서 핸드폰 먼저 이렇게 쳐다봐요, 같이 따라. 그러니까 핸드폰을 끼고 자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먼저 잡니다. 되게 이른 맞아요. 잠을 자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잠을 자고 네. 정말 자기 전까지 항상 핸드폰 끝까지 보다가 이러고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까요? 이제 아이랑 같이 자야 되니까 음. 디톡스하면서 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휴대폰까지 보다 보면 정말 볼 게 없고 정말 쓸데 없는데 맞습니다. 새벽 2시까지 어떻게든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도파민 중독처럼. 맞아요. 근데 아이를 토닥토닥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같이 잠드는 맞아요. 숙면제로서 역할도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매일 같이 느끼는 바가 아침마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는 두 돌이다 보니까 그 급성장을 하고 있구나요. 뇌가 어제 그렇죠. 구사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구사하고 있고. 경이롭죠. 예, 경이로. 내일은 또 네. 무슨 말을 구사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대견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비슷한 기대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기대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일 주식이 오르겠지. 아니면 뭐 새로운 TV가 나왔다, 새로운 앨범이 나왔다, 뭐 좋아하는 게임이 나왔다. 이런 게 다 이제 기대감의 영역인데
그런 기대감하고 좀 다른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대감은 뭔가 이 어떤 정말 그 덩어리 같았던 존재가 점점 성장하면서 분화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는 게 참 다른 곳에서는 또 느끼기 힘들지 않나. 물론 뭐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음. 있죠. AI. AI 개발자들의 기쁨. AI를 키우는 LLM이죠. 라지 네, 랭귀지 네, 모델. 네. 아, 그것이 점점 네.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되게 경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자식에 비유하죠. 자기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마치 작품은 자기 자식 같다. 맞아요. 아니면 요즘에 뭐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네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비슷할 수 있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의 그 원초적인 것은 사실 자녀 그렇죠. 돌봄에서부터 시작되는 나와 똑 닮은 아이가 음, 뭔가 나랑 심지어 내가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음, 심지어 얘 입맛도 비슷한 거를 발견할 때 약간 맞습니다. 좀 너무 놀라울 때가 있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저희 뭐 어쨌든 육아 이야기 일단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아 뭐 했나요? 이거 동안? 왜냐면 제가 아, 이거 예, 예.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네네네. 제가 30분이 넘어가면 너무 알겠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 약간 여기서 네. 유튜브 영상을 약간 가볍게 마무리하고 네. 2부를 좀 길게 하거나 뭐 네. 3부를 하거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저희 2부에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정지우였습니다.